그 코샤 가이드에 나오는 교량 공법이 있거든요. 그 거더 형식의 일반적인 교량으로 적용하는 게 이제 PSM, ILM, MSS, FCM 가설 공법인 거고요. 보통 교량 공법이 한 세네 개 정도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종류 네 가지를 한번 볼게요. PSI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메소드라고 해가지고요. 교각 위에 교각 구조물 위에 런칭 거더를 그 겐트리 크레인을 사용해서 이제 런칭 거더를 가지고 와서 가설하는 설치하는 가설 공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LM은 이제 인크리멘탈 런칭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교대 후방에 여기죠 주 제작장이 있어요. 그래서 세그먼트 제작장이 있어서 주형 제작장에서 한 세그먼트씩 제작해서 그 전방에 있는 이 추진쿠에다가 하나를 붙여가지고 이제 하나씩 전방으로 압출해가면서 그 상부 구조물을 가설하는 게 이제 ILM이고요. MSS는 이제 무버블 스캐폴딩 시스템인데요. 이게 바로 이동이란 얘기고 이게 비계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비계를 사용해서 콘크리트 현장 타설에 의한 그 PSC 박스 걷어 교량 가설 구조물을 가설하는 이제 공법인 거죠. 이때 사용하는 거는 이제 이동식 비계라고 그 가설 설비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FCM은 이제 프리 캔틸레버 메소드라고 해서 교각을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주두부를 설치하고요. 주두부에 양쪽에 한 세그먼트씩 균형 있게 하나씩 붙여나가는 공법인데요. 이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가설 장비가 이제 폼 트래블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좌우로 하중에 균형을 맞춰가면서 세그먼트의 콘크리트 타설, 프리스트레싱 도입을 순차적으로 반복하는 교량상부 구조 공법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는 암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PSM, ILM, MSS, FCM 가설 공법. 그 교량 공법에서 그 현장 타설 공법과 프리캐스트 공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현장 타설 공법에는 이제 FSM하고 FCM, ILM, MSS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프리캐스트 공법에는 PGM 그리고 PSM 이렇게 두 가지로 볼 거예요. 현장타설 공법에는 FSM은 풀 스테이징 메소드라고 해서 동바리 공법이에요. 교각과 교각 사이에 동바리를 설치해서 상부 구조를 제작하는 공법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바리 거푸집 조립 해체 작업이 있기 때문에 시공 속도도 느린 반면에 또 이제 기초 치마라든지 조립재 처짐, 거푸집 변이, 콘크리트 타설 등 편심 이런 게 작용을 해서 위험 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거에 주의해서 해야 하는 공법인 거고요. 상대적으로 좀 소규모 교량에 적합한 공법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량 설치 높이나 길이가 조금 제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CM은 뭐냐면 프리 캔틸레버 메소드잖아요. 그래서 그 교각을 시공을 한 다음에 그 교각 위에서 동발이 없이 이동식 거푸집 가급자 폼 트래블러를 이용해서 교각 중심 좌우 대칭을 유지하면서 상부 구조 전진해 가는 공법인데요. 경관이 상대적으로 긴 것이 더 경제적이고요. 또 장점으로는 이제 동바리 지보공이 아까에 있었던 그 현장 타설 공법 중에서 FSM 요거는 이제 동바리를 설치해야 되니까 하부에 그 조건을 조금 많이 제약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험준한 지형이라든지 뭐 이런 집안에 유무 치마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하기가 힘든데 FCM은 상대적으로 동바리 지보공 공법에 비해서는 깊은 계곡이나 하천, 항만, 횡단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주작업이 교각 상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교소 작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 그리고 공사비가 그 지부공 공법에 동바리 공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대적 고가라는 거죠. 그 ILM은 이제 압출 공법인데요. 그 교각이 교각 후방에 제작장이 있어서 거기에 그 세그먼트를 제작을 한 다음에 그걸 압출나무를 밀어내는 공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설 중에 교량 하부 상황을 영향받지 않겠죠. 그 동바리 공법에서는 그 하부에 그 상황을 많이 그 제약 사항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비 이제 ILM 같은 경우는 이제 하부 상황을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시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요. 그래서 한 세그먼트당 작업이 한 14일 정도로 비교적 빠르고요. 교량이 높을 때 경제적이면 이제 콘크리트 품질 관리가 용이하다. 그 대신 이제 직선이나 단일 곡선에만 가능하고요. 제작장에 대한 부지가 조금 커야 되는 그거를 이제 선업고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엄격한 규격 관리가 요구가 되고 그 MSS는 이제 무버블 스캐폴딩 시스템인데요. 상부 구조 시공할 때그
이동식 비계 요거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한 경강씩 시공해 가는 건데요. 가설 장비가 교각 사이를 공중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하부 조건에 영향이 없으며 그 교량 구조물을 선형에 제한이 없고 한 경관 시공에 약 10일 정도 소요가 되므로 시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요. 그리고 모든 작업이 가설 장비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반복 작업으로 능률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상 조건에 좀 영향이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동식 거푸집이 매우 대형이고 중량이 커서 운반 과정이 어려웠고요. 장비가 고가이며 그리고 교량 상부 구조 단면 변화가 있을 때는 적용이 곤란하다는 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캐스트 공법은 이제 PGM, PSM 여기 두 가지를 볼 건데요. PGM은 이제 프리캐스트 걷어 메소드고요. PSM과 이제 좀 유사한데 제작장에서 걷어 제작 후 그거를 운반해 갖고 와서 가설하는 공법이고요. PSM도 교량 상부 구조의 세그먼트를 제작장에서 규례한 품질로 제작한 후 그 겐트리 크레인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제 설치하는 공법인 거죠. 장점으로는 이제 제작장에서 이제 세그먼트를 제작하다 보니까 품질 관리가 용이하고 공기 단축이 효과적이며 그리고 이제 그 세그먼트의 이제 제작 후 일정의 야적봉, 크리프, 건조수트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영향이 좀 적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세그먼트 제작 야적을 위한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요. 운반 가설을 위한 대형 장비가 필요하고 접합면에는 철근이 연속되지 않아서 인장 응량에 대한 한계를 가지는 게 이제 단점인 거예요. 교량 받침의 손상 원인으로 이제 요새 그 교량 그 걷어 사건이 걷어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서 일단 교량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보고 갈 건데요. 교량 받침의 손상 원인으로는 이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 사이에 설치되어서 이제 상부 구조를 전달하중을 하부 구조로 전달하는 장치인데요. 콘크리트 교량 구성 요소로 상부 구조는 이제 걷어, 슬래브, 신체 구인 포장, 하부 구조는 교자 장치, 교대, 교각. 그리고 이제 교량 받침 종류로는요. 그 고정 받침 상부 구조 변형 및 이동 억제하는 형식으로 고무판 받침, 피보트 받침, 핀 받침이 있는데요. 고무판 받침은 이제 충격 흡수용 고무판을 이용하는 거고, 피보트 받침은 이제 작용 하중에 처진 발생 시 회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받침인 거고요. 핀 받침은 상부와 하부 사이 핀을 사용하여 회전 자유롭게 하는 것. 가동 받침은 상부 구조 충격과 온도 변화에 따른 이동 흡수하는 형식인데요. 천 받침은 이제 수평 하중에 이동 가능 받침. 고무 받침은 지압, 회전, 이동 3대 기능이 있는 받침인 거고요. 롤러 받침은 상하부 받침 사이에 2개 이상의 롤러 설치가 해서 회전, 이동 기능이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로커 받침은 상하부 중앙 타원형 로커가 그 공면 접촉으로 회전, 이동 기능이 있는 걸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자 파손 원인으로는요. 상부가 과하중이 됐다든지 아니면 곡선부의 부반력, 형식 윈치의 부적절, 반복 하중, 지압 면적 부족, 교자장치 선장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요. 하중 크기 및 하중 방향, 상부 구조, 하부 구조 이동 및 회전량, 받침에 요구되는 성질, 유지 관리, 미관, 교량 형식, 규모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해서 교자장치를 이제 선정해야 되겠어요. 곡선부 부반력, 평면 곡선 반경이 100m 이하인 급곡선을 가진 교량에서 비틀린 모멘트에 의해서 내측 인장력과 외측은 압축력으로 작용하는 내측 교자장치 및 걷어 파손, 심할 시 교량 낙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원인으로는 이제 급한 평면 곡선 반경을 설계할 때 교자장치 배치를 잘못해서 과대 하중으로 편심 발생으로 비틀린 모멘트가 증가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며 대책은 평면 곡선 반경을 완화하고 박스형 걷어 설계, 외측부 아웃트리거를 추가, 인장 및 비틀림 파괴 유형 검토를 통해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시공 시 앵커 볼트 간격 조정 및 상부 구조 일체와 가족 차량에 대한 잔속 이런 부분으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 이제 안전보건 규칙에서 이제 교량 작업에 대한 그거를 모아놓은 건데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문제 쓰는 난에 잘 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그 교량의 설치 해체 변경 작업을 하는 경우에요.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뭐가 있냐면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 출입을 금지하고 재료기구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2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그 거치되기 전까지는 거리 로프를 해체하지 않는다.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골 또는 병현 반지를 위한
보강제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그리고요, 이제 교량 작업을 하기 전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가 있는데요. 사전조사한 내용은 없는데 이제 작업계획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 구조물의 설치 사용 해체 시 안정성 검토 방법,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 방법, 작업지휘자의 배치 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요거 두 개는 꼭 암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교량 상부 구조 형식 중에서 트러스트교 종 5가지 쓰는 게 이제 오전자리 기출문제로 나왔었는데요. 종류는 워렌 트러스, 프렛 트러스, 하우 트러스, 킹 포스트 트러스, K 트러스 이렇게 쓰면 돼요. 킹 포스트 트러스는 매우 단순한 형태의 트러스로 중앙에 하나의 수직 부재와 양쪽의 대각선 부재로 이루어진 삼각형 구조로 비교적 짧은 경관에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 프렛 트러스의 변형된 형태로 이제 PN 트러스와 뭐 벌트미어 트러스 벌티모 트러스 여기 있고요. 킹포스 트러스와 함께 트러스트의 주요 종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5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워렌 트러스, 프렛 트러스, 하우 트러스, 킹포스트 트러스, K 트러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4년도에 그 25점짜리 문제로 나왔고요. 이제 그 콘크리트 교량 건설 공법을 설명하고 각 그 경제적 장점에 대해서 쓰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동발이 완전 지부 공법, 그래서 풀 스테이지 메소드라 동발의 공법인 거죠. 하부에 그 집안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고 뭐 물이 흐르거나 이런 곳에는 집안이 약한 곳에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해서 상부 거더와 슬래브를 전체적으로 지지하여 가설하는 공법인데 경제적으로 장점은 다른 공법에 비해서 그 비용이 저렴한 면이 있겠죠. 높이가 그리고 낮은 교량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ILM 같은 경우는 연속 압출 공법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인크리멘탈 런칭 메소드라고 해서 교대 후면에 그 작업장에서 이제 그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그 추진코에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한 세그먼트씩 제작고 밀어내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밀어서 교량을 가설하는 방식. 하천도로 횡단 등 하부 조건에 지장 없이 적용이 가능한 경우 지금 동바리 공법에 대해서는 요 영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부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제 연속압출 공법 ILM은 이제 하부 조건에 지장 없이 적용이 가능하고요. 교대 후면에 제작을 하게 되므로 이제 품질 관리가 좀 용이한 면이 있겠죠. 그다음 캔틸레버 공법은 이제 프리 캔틸레버 메소드라고 해서 일단 교각을 설치하고요. 교각에 이제 주두부를 설치해서 주두부에 양쪽에 한 세그먼트씩 이제 붙여나가는 이제 공법인데요. 이때 사용하는 이제 특수 작업차가 이제 폼 트래벌러라고 하죠. 지보공이 없으니까 이제 계곡 하천 항만 도로 횡단에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동 시 작업 대차를 이용해서 폼 트래벌러를 이용해서 상부 구조 경감 150m까지 가능한 공법이 가능해서 이제 조금 어쨌든 앞에 있는 부분보다는 이제 그 공사 기간이 짧을 수가 있겠죠. 이동식 비계 공법은 MSS라고 해서 Movable Scaffold 시스템인데요. 건설공법에 대한 것을 보면 교량의 상부구조 시공할 때 거푸집에 부착된 비계보와 추진보를 이용해서 한 경간씩 시공하면서 진행하는 공법이고요. 그 다른 거 대비 이제 동바리공이 필요 없으니까 교량의 하부 지형 조건과 무관하게 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기계화 시공을 해서 그 구석 시공이 가능하고 안전도가 조금 높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PSM이고요.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메소드인데, 일정한 길이로 제작된 교량 상부 구조를, 그러니까 별도의 제작장에서 공장에서 제작을 해갖고 오는 거죠. 제작을 해서 균일한 품질로 제작한 후에 가설 장소에서 그 겐트리 크레인 같은 걸를 사용을 해서 소정의 위치까지, 원하는 위치까지 거치한 후에서 이제 포스트 텐션이 장작을 하여 세그먼트들을 연결하는 그 상부 구조를 완성시키는 공법인 거예요. 지상에서 제작해서 거치함으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공사 기간은 상대적으로 단축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2024년도의 기출문제였고요. 교량 작업에 대해서 그 상부구조 가설 공법 4가지를 쓰라고 했고, 거더 인양 거치 후 전도 방제를 위한 구성 방법 3가지와 그 산업안전보건법, 그러니까 안전보건 규칙에 따른 이제 규칙상에 교량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4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그거 사항을 보면 이제 그 지주형식 동발의 공법이 있고요. 보형식 동발의 공법, 연속압출 공법, 캔틸레버 공법, 이동식 비계 공법,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공법. 그래서 뭐 4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뭐 ILM, FCM, MSS, PSM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리고 걷어 인양 및 거치 후 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 방법을 세 가지만 쓰시오. 지금 걷어가 그 흔들려가지고 그 사고가 난 게 몇 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걷어를 어떻게 고정을 시킬 거냐. 와이로프를 해서 고정하는 경우 매립된 철근에 와이로프를 연결해서 턴버클로 고정을 해서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삼각 프레임을 그 걷어 밑에 부분에 이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전도되지 않도록 측면에 지지를 하도록 하는 거고요. 걷어 받침 쐐기를 고정하는 거는 이제 걷어 하부에 쐐기 형식의 임시 받침을 설치를 해서 고정하는 방법. 전도 방지 철근으로 고정하는 건 이제 철근으로 걷어 전체를 일체로 연결해서 5m 간격으로 고정을 시키는 것. 요 방법으로 이제 걷어를 안정적으로 이제 고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와이로프로 고정, 삼각 프레임, 걷어 받침 쐐기, 전도 방지 철근으로 고정을 시킨다. 그리고 안전보건 규칙에 따르면 이제 교량의 설치 해체, 변경 작업을 할 때 관계구역에는 관계자 근로자의 출입 금지를 조치를 해야 되고요. 재료기구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 달푸대를 사용하고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으로 인양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재를 인양용 고리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꼭 부재를 두 군데 이상 결속을 해서 그 안전하게 거치되기까지 전까지 거리로프를 해체하지 않도록 한다.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꼭 출입금지 출입금지 구역에 설정을 하고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자굴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